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심으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고 명절마다 연락하고 불편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쌓고 또 쌓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기대에 맞추고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온전히 되찾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간관계를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는 관계가 많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왜 외롭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모임에서 웃고 떠들고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많다는 건 신경 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괜히 실수한 건 아닐까? 연락을 너무 안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채웁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각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역할을 연기한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친구 역할, 좋은 부모 역할, 좋은 직장 동료 역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역할을 바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쌓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줄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야기 모임을 끊었더니 생긴 일. 박정수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었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동창 모임, 동네 개모임, 전직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까지 한 달에 모임이 10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몸이 축 처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하나를 빠졌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특별히 한 게 없었는데 저녁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빠져봤습니다. 또 편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때부터 천천히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 가면 항상 비슷한 사람 흉만 보는 자리, 팥값이 아깝다고 느껴지던 만남들을 하나씩 줄였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왜 안 나오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냥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박정수 씨는 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거워졌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이번 주에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번 주에 뭘 하고 싶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목공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즐기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박정수 씨가 모임을 줄인 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쓸 에너지를 되찾은 것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자신을 되찾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억지 친절을 멈췄더니 생긴 일. 이순옥 씨는 66살 경기도 수원에 사십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으로 살아왔습니다. 동네 부녀회 회장을 10년 가까이 맡았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 없다는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탁을 들어주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삿짐을 도와줬고, 누군가의 경조사를 챙겼고, 누군가의 손녀 돌잔치에 갔습니다. 전부 다 해줬는데 정작 자신이 뭔가 필요할 때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순옥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 오면 바로 내라고 하지 않고 하루를 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 그냥 거절이 무서워서 하는 건지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엔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자리가 줄어들자 진짜로 가고 싶은 자리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억지로 웃던 시간이 줄어들자 진심으로 웃는 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덜 초라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웃는 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행동이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반복될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아예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순옥 씨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기 자신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연락을 먼저 끊었더니 생긴 일. 최병호 씨는 64살 서울 마포구에 삽니다. 3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다는 이야기, 최근에 좋은 차를 샀다는 이야기. 최병호 씨 이야기를 들어준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그냥 들어줬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시간 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최병호 씨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 친구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병호 씨는 한동안 그냥 참았습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서운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또 부탁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병호 씨는 뭔가 탁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0년 사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썼던 에너지, 서운함을 사귀느라 썼던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 한 명이 최병호 씨에게 먼저 산책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갔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가장 편한 친구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계에 익숙해지면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래됐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혼자인 것과 다름없고 단 한 명과 진심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게 훨씬 풍요로운 삶이라고 봤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반드시 소중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더니 생긴 일. 김미자 씨는 61살 부산에 삽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디든 나갔습니다. 교회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문화센터 강좌. 뭐든 신청하고 뭐든 나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생각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틈에 있다가 왔는데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수십 명과 함께 있었는데 정작 내 마음 이야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리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을 줄이고 대신 혼자 있는 시간에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혼자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미자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짧게라도 그날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을 적었습니다. 처음엔 몇 줄이었는데 나중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에 감사한지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미자 씨는 이전보다 모임에 덜 나갑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덜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관계에도 매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허전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싫으니까 바쁘게 움직여서 그 감정을 못 느끼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수록 더 쌓입니다. 직접 마주할 때만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건 불을 기름으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가족관계의 거리를 조정했더니 생긴 일. 정태원 씨는 68살, 대전에 삽니다. 자식이 둘인데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정태원 씨는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연락했고 명절이 아니어도 집에 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정태원 씨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못하고 대신 더 많이 챙기려 했습니다. 반찬을 해서 가져다주고 용돈을 더 보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연락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태원 씨는 그 말이 처음엔 많이 상처가 됐습니다. 잘해주려고 한 건데 왜 부담이냐고요. 그런데 며칠을 생각해보니 자식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오라는 말, 자주 연락하라는 말 자체가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정태원 씨는 그 이후로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연락이 와도 언제 와라, 언제 바라는 말 대신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만남의 횟수보다 만날 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석 달 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그것도 둘 다요. 자주 만나지 않으니 오히려 만날 때가 더 반가워졌고 서로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정태원 씨도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와 매주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추우면 서로 붙으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거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자주 만나는 것, 자주 연락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지 상대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내 마음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리듬도 존중해야 오래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셨나요? 이분들의 관계를 줄인 건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반복하면 그게 불편해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 원하지 않는 부탁,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이것들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냥 원래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지금 익숙한 상태를 포기하는 게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불편함보다 지금의 불편함이 그나마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분들이 보여준 건 이것입니다. 익숙한 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사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은 비어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게 풍요로운 삶의 증거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모임의 숫자, 연락처의 숫자, 모임에서 웃는 횟수.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한가? 오늘 내가 진짜 나다웠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다고요. 반대로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에서 오늘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지 빠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겁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인 것들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인 관계를 알아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